하영.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하이틴 영화 추천해 드림. 하이틴 영화 추천 1편에서 물론 시리즈로 만들 생각은 없었지만요. 아무튼 그 영상을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영상에 달린 댓글 중에 제 눈에 띄는 댓글이 딱 하나 있었는데요. 하이틴 영화 보고 싶은데 이미 유명한 건 다 봐버려서 볼 게 없어요. 추천 좀 해주세요. 사실 저도 하이틴 영화를 좋아해서 알려진 것들은 거의 다 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걸 보고 싶은데 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고 계셨구나. 그러면 난생 처음 보는 영화들도 내가 먼저 보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넷플릭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를 뒤져가지고 하이틴 영화를 무려 20편을 봤어요. 20편. 그 중에서 너무 잘 알려진 영화들 말고 너는 내가 처음 본 아이인데? 제목부터 낯설었던 영화들 중에서도 제 기준 재밌었던 5편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첫 번째 영화는 루저의 역습입니다. 야생과 같은 고등학교에서 늘 괴롭힘을 받는 주인공 민디와 조디는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는 루저입니다. 그래도 나름 평화로운 나날들이었는데요. 어느 날 학교 내 인싸무리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조디. 더 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그녀들은 학교의 루저들을 모아 평민들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스스로 인기 많은 무리가 되려 합니다. 이른바 혁명이었죠. 물론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그녀들은 먹이사슬을 뒤집어 인싸가 될 수 있을까요? 그녀들의 혁명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저는 이 영화를 제목 때문에 보기를 주저했어요. 뭔가 제목이 B급을 넘어 약간 C급 냄새를 풍긴달까요? 근데 이게 번역이 돼서 그렇지 원제목은 괜찮더라고요. 이 영화야말로 제목부터 정말 낯설었는데 제 걱정이 무색하게도 정말 재밌는 영화였어요. 삐까번쩍 광고하는 하이틴 영화들 많잖아요. 그런 영화보다도 스토리가 이제 흥미롭고 탄탄했어요. 왜 하이틴 영화라면 꼭 등장하는 인싸들 있잖아요. 보통의 하이틴 영화라면 주인공이 처음부터 인싸거나 아니면 인기 없는 주인공이 그 무리에 속해져서 인기가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아싸인 소녀와 인싸인 소년이 만나서 뭐 사랑에 빠진다거나 그런 전개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이 영화의 표현을 빌리자면 루저들을 모아서 스스로 인싸가 되고자 하는 학교의 먹이사슬 자체를 뒤집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신박한 스토리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신선했어요. 스토리의 전개도 막 억지를 부린다거나 뭐 이런 거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요. 유머러스함도 충분히 갖추고 있고 등장인물들도 좀 이상하지만 재밌고요. 매력있고요. 제목을 좀만 더 잘 번역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영화를 보면은 영화 내용을 정말 잘 축약해놓은 제목이다 라는 생각도 들어서 여러분 제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영화는 캔디 상자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대학이라는 목표만 바라보며 살아온 로나와 베넷. 대학에서 원하는 스펙을 위해 토론부 활동을 하는 둘은 영화 시작부터 토론부에 회장직을 놓고 티격태격 하는데요. 공동회장이라는 말에 치를 떠는 둘의 모습은 도저히 협동심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둘은 각자 토론대회 지역 예선에 나갔지만 엄마들의 공개적인 다툼 덕에 예선에서 탈락하고 맙니다. 이제 둘에게 남은 건 팀 대회뿐인데요. 어릴 때부터 앙숙이었던 둘은 정말 싫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팀 대회 파트너가 되기로 합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팀 대회 준비는 초반부터 삐걱대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 둘은 무사히 팀 대회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영화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미국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이틴 영화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여러분 파티, 졸업 무도회 이런 장면이 아예 없어요. 얘네는 쫙 빼있고 파티를 안 가요. 딴 데 가요. 공부만 해요.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왠지 재미없을 것 같죠? 근데 이 영화 재밌어요. 영화가 되게 유머러스하고 되게 깔끔하고 아무래도 이제 공부만 하는 학생들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지루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을 주변 인물들을 유머러스하게 그려내면서 잘 해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최애 캐릭터는 캐시 선생님입니다. 너무 유쾌해요. 그리고 엄마들이 싸우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유쾌해요. 저는 이 영화가 너무 귀여워서 좋았어요. 주인공들도 너무 귀엽고요. 그리고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도 너무 좋았고요.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영화입니다. 세 번째 영화는 톨걸입니다. 이 소녀는 조디입니다. 16살에 185cm를 넘길 만큼 남다른 성장판을 가진 소녀죠. 덕분에 어딜 가나 존재감이 컸던 조디는 어렸을 때부터 큰 키로 인해 놀림을 받아왔습니다. 그 때문에 조디는 자신의 키를 컴플렉스로 여겼고 몸도 마음도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조디의 바람은 보통의 소녀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 평범하게 연애도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조디의 오랜 친구 덩클맨입니다. 조디를 오래전부터 좋아해왔죠. 우유 상자를 책가방처럼 들고 다니는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튼 좀 독특해 보입니다. 덩클맨은 조디에게 늘 거침없이 대시를 하지만 조디는 본인보다 키가 작은 사람과 사귀면 이상할 거라는 말과 함께 매번 대시를 거절합니다. 그런 그녀의 눈앞에 완벽한 키를 가진 전학생 스티그가 나타납니다. 한눈에 스티그에게 반해버린 조디. 하지만 다른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수많은 경쟁자 속에서 조디는 스티그와 가까워지는 데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이야기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흘러가죠. 과연 앞으로 이 세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플롯 자체는 특별할 건 없는데 주인공들의 비주얼이 너무 특별해요. 놀림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키가 큰 편이라서 주인공이 컴플렉스로 여기고 약간 위축되는 그 마음을 아주 조금은 알거든요. 저도 이제 어깨가 이렇게 많이 굽었었어서 그 자신감도 없고 이렇게 위축되어 있던 주인공이 점점 자기만의 아름다움을 찾아나가는 모습이 그 과정이 딱 하이틴 영화스러워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주인공에게 위기가 오는 것도 딱 너무 하이틴 영화스럽고 저는 결말까지 너무 하이틴 영화스러워서 좋았다고 느꼈거든요. 제 생각에 하이틴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화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물론 좋은 쪽으로 소름이 끼쳤는데 이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스포일러이기 때문이죠. 영화를 보시면 압니다. 네 번째 영화는 덤플링입니다. 아름다운 엄마를 둔 건 피곤하고 조금은 서러운 일입니다. 적어도 윌로딘에게는 그렇습니다. 윌로딘이 어렸을 때부터 윌로딘의 엄마는 미인 대회로 바빴습니다. 때문에 윌로딘은 엄마보다 이모인 루시와 함께 있었던 시간이 많았죠. 늘 옆에서 사랑을 주었던 루시는 당당하고 따뜻하며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윌로딘에게 루시는 엄마 그 이상의 존재였죠. 하지만 루시 이모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원래도 그닥 좋지 않았던 엄마와의 관계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점점 더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시 이모의 짐을 정리하다 뭔가를 발견한 윌로딘. 그것은 자기가 죽도록 싫어하는 미인대회 참가 신청서였습니다. 윌로딘은 이모를 떠올리며 그녀가 하지 못한 일을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왠지 엄마에게 복수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에 미인대회에 참가를 신청하기로 합니다. 과연 윌로딘의 미인대회 출전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영화를 보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그 누구도 다른 이를 판단할 수 없다. 누구나 자신만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 아름다움을 본인이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윌로딘의 모습을 보면서 밝고 발랄하고 당당한 모습, 이런 모습과 반대로 그 이면에 굉장히 위축돼 있고 상처로 인해서 자신의 한 부분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정말 연약하구나.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구나.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라고도 생각했고요. 영화에서는 진짜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사랑해야 할 나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영화였고요. 의외로 마냥 발랄하기만 한 그런 하이틴 영화가 아니라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마지막 5번째 영화는 조폐국 침입 프로젝트입니다. 디자인 수업의 일환으로 조폐국에 견학을 온 베닝턴 사립학교 학생들. 따분한 동전 얘기를 듣는 도중 벼랑간 함께 견학 온 교장 선생님이 경찰에 끌려갑니다. 학교의 기부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요. 결국 재정 문제로 인해 학교의 모든 클럽 활동이 중단되고 성대하게 열려야 할 졸업 파티 또한 초라하게 구내 식당에서 열어야 하죠. 이대로는 학교가 문을 닫아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각자의 사정으로 4명의 학생이 모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아들이자 이 상황을 꼭 해결해야만 하는 제이슨. 그런 제이슨의 처지를 공감하며 도우려는 앨리스. 학생회장으로서 학교가 이대로 무너지는 걸 두고 보기에는 자존심이 상하는 다코타. 대학에 가기 위해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받아야만 하는 베니. 학교를 구하려고 모인 그들이 세운 계획은 바로 조폐국을 터는 것이었습니다. 들키면 퇴학은 물론이고 감옥에 가게 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계획이죠. 대담하게 시작한 계획, 그러나 시작부터 랭킨 선생님에게 의심을 받습니다. 과연 이들은 랭킨 선생님의 감시를 피해 그리고 국가의 시스템을 뚫고 계획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데닝턴 고등학교의 존폐는 어떻게 될까요? 본격 고등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범죄 저지르는 영화입니다. 좀 터무니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영화를 보다 보면 국가시설인데 경비가 너무 허술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좀 있기는 해요. 영화의 판타지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하이틴 영화 치고는 좀 차분한 느낌이에요. 앞서 소개해드린 영화들과도 비교가 될 텐데 하이틴 영화 특유의 발랄함, 밝은 이미지들 뭐 이런 거는 없는 편이에요. 되게 신기하게도 국가의 기관을 터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손에 땀을 쥐는 박진감은 없었다는 거예요. 킬링타임용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영화 5편을 소개해드렸고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넷플릭스 추천을 종종 해드릴 것 같아요. 제가 넷플릭스를 이용하고 있어가지고 과연 다음 넷플릭스 추천은 뭘까요? 또 하이틴 영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스릴러 영화?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다른 장르의 영화? 혹은 드라마? 원하시는 게 있다면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요. 진짜 20편 이상 봤고요. 그 중에서 제가 꼭 보세요, 꼭 보지 마세요 리스트도 조금 적어봤는데 꼭 보세요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거예요. 네,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이런 거 키싱 부스나 뭐 이런 거고 꼭 보지 마세요는